남대문중학교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1학년도 2학기 남대문중학교 학부모 연수, 생명존중 연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최근 통계를 바탕으로 청소년 자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청소년 자살 발생 시 애도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그럼 청소년 자살 발생 시 애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자살 발생 시 학생들의 정서 반응을 돕기 위해 교사와 학부모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통계를 바탕으로 청소년 자살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사망의 원인의 1위는 자살입니다. 2위는 교통사고와 같은 안전사고, 3위는 암과 같은 질병인데요. 사망 원인 1위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라는 것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의 노력을 통해 이러한 일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청소년 자살 현황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청소년 자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의 청소년 자살률을 보면 2015년에서 2017년까지만 해도 인구 10만 명당 7.2에서 7.8명이었으나 2018년 9.1명으로 2019년에는 9.9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성별에 따른 청소년 자살 생각은 어떠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남학생보다는 여학생들이 자살 생각을 나타내는 퍼센테이지가 높은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가 남자 중학교이기 때문에 그나마 위기 발생 가능성이 조금 낮은 건 아닌가 하고 마음을 놓으실 수도 있는데요. 이 수치는 평균이며 개인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가 남학교라고 해서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관적 건강 상태에 따른 청소년 자살 생각 통계입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어떻게 인지하는지 주관적 건강 상태에 따른 청소년 자살 생각을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생각하면 자살 생각도 그만큼 높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건강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따라 자살 생각도 달라지기 때문에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업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평상시 건강 상태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스트레스 인지에 따른 청소년 자살 생각입니다.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자살 생각도 더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울감 경험에 따른 청소년 자살 생각도 주관적 건강 상태에 대한 인지, 스트레스 인지에 따른 것과 같이 우울감을 경험한 경우 자살 생각 발생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중 평균 수면 시간과 자살 생각의 관계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수면 시간이 적을수록 자살 생각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면 시간은 건강, 스트레스, 우울감, 학업 등과 연관되기 때문에 수면 시간은 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때는 학업에 집중하느라 수면 시간이 적더라도 자살 생각이 중학교에 비해 적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중학교 학생들이 수면 시간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우리 남대문 중학생들의 수면 시간을 더욱 신경 써야겠습니다. 다음은 폭력에 의한 병원 치료에 따른 청소년 자살 생각을 알아보겠습니다. 폭력으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보다 자살 생각이 3배 이상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학교폭력이나 가정폭력에 노출된 청소년일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연수 주제인 학교폭력, 가정폭력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더욱 중요하게 느껴지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학업 성적에 따른 자살 생각을 알아보겠습니다. 하위권에 해당하는 친구들일수록 자살 생각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경제 상태에 따른 청소년 자살 생각도 알아보겠습니다. 가정 형편이 좋지 않을수록 청소년 자살 생각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에서도 지역사회에서도 이러한 친구들이 가정 형편으로 인하여 나쁜 생각을 하고 자살 위기에 놓이지 않도록 더욱 신경 써야 하겠습니다. 그럼 청소년 자살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우리 남대문 중학교 1학기 학부모 연수에서는 자살이란 무엇인지,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위기 학생들에게는 어떤 접근이 좋을지에 대해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학기 연수에서는 이 내용은 자세히 다루지 않고 간단히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무엇이 힘든지, 왜 힘든지, 어떻게 힘든지를 알고자 한다면 학생들과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학부모님이나 교사는 일방적으로 너는 왜 그러니? 넌 뭐가 문제니? 와 같은 질문과 접근이 아닌 너의 어떤 이야기도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 모든 걸 공감하겠다 라는 자세로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하셔야 합니다. 진심으로 학생을 위해 이야기를 들어주고 마음을 나눠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학생들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말들을 자주 해주도록 합니다. 학생들이 힘이 날 수 있도록 평상시 대화 중에서도 좋은 표현, 긍정적 표현, 학생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돌보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학부모님들의 자기 돌보기입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의 건강, 정서 상태를 점검하시고 나 자신, 학부모님 자신이 건강함을 유지하는 것이 가정의 학생들,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나가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학부모님의 정신건강, 신체 건강을 위한 투자도 아낌없이 하시고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만약 학교에서 자살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말로만 듣던 청소년 자살이 우리 학교에서 발생한다면 학생들에게 쉬쉬하고 숨겨야 할까요? 예전에는 안 좋은 일이다,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교에서 자살 사건이 발생한 경우 학생들에게 정서적으로 많은 충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애도 기간을 갖는 것이 오히려 훨씬 빠르게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럼 애도란 무엇일까요? 언제 애도를 하여야 할까요? 애도란 자신 안에 있는 슬픔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사별 직후부터 3개월까지 에너지가 급 하강하고 충격 상태에 빠져 있으며 고통스럽고 슬픈 감정의 수치가 매우 높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애도는 사별 직후부터 3개월 이내에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자살 발생 시 애도 기간을 갖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아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자살 발생 시 사후중재 프로그램인 희망의 토닥임 진행 결과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외상적 스트레스, 자살 생각, 우울감의 수치가 사후중재 프로그램 참여 후 확연히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도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 안에 있는 슬픔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슬픔에 빠져있는 사람을 돕는 것이 우선 목적이겠지요. 그리고 애도 과정을 통해 자살 위험 학생을 조기 발견하는 것도 목적입니다. 또한 학교 기능을 최대한 정상화시키는 것도 목적입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자살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적극적인 애도 과정은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자살 발생 시 학생들의 정서 반응을 돕기 위해서, 애도 기간을 돕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일단 우리 학생들이 겪는 정서 반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감정적 반응으로는 충격, 슬픔, 분노, 멍함, 죄책감, 비난, 외로움, 불안, 무기력, 안도감, 그리움과 같은 반응을 겪게 됩니다. 신체적 반응으로는 가슴이 답답하거나 두근거림, 예민해짐, 쉽게 놀람, 피곤함과 같은 반응을 겪게 됩니다.
인지적 반응으로는 집중과 기억의 어려움, 믿으려 하지 않음, 어떤 생각에 몰두, 살아있는 느낌을 겪게 됩니다. 행동적 반응으로는 식사와 수면의 변화를 느끼게 되고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게 되고 울음과 과잉 행동을 하게 됩니다. 고인을 생각나게 하는 걸 일부러 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살 경험 후 학생들이 어떤 생각이 드는지를 물어봤습니다. 학교 친구의 자살 소식을 들은 학생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소식을 듣고 머릿속에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과 감정들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믿을 수가 없었고 친구가 죽었다고 인정을 하기도 싫었다. 게임을 못한다고 놀렸던 게 자살에 영향을 미친 건 아닐까. 다른 친구도 그렇게 떠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조심스러워졌다. 친구가 불안한 모습을 보여 나도 불안하고 무서웠었다. 그 친구랑 친했었기 때문에 너무 외롭다는 느낌이 든다. 평소에 비해 잠도 잘 안 오고 우울한 것 같다 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살에 대한 부정, 회피, 우울, 신체화, 사인에 대한 의문, 친구 및 대인관계의 변화, 가치관과 성격 형성, 진로에 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주변인의 자살, 그 경험입니다. 청소년 자살 발생 시 애도의 방법엔 다양한 것이 있는데요. 친한 친구들이나 정서적 고통을 심각하게 호소한 경우나 자살 위기 학생의 경우에는 개별 상담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해당 학급, 필요학급의 경우 집단 상담을 실시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애도 과정을 돕기 위해 평상시 교사 교육 및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 아이 학교에서 자살 학생이 발생하였다.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 아이와 이야기해야 할까요? 애도 반응은 다양하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들이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것임을 인식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애도에 있어서는 옳고 그름이 없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는 왜 슬퍼하질 않을까? 혹은 왜 이렇게 평온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청소년 자살이 주변에서 발생하였다고 하여 모든 학생이 급성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픔이나 눈물의 강요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학생들이 슬퍼한다면 이러한 슬픔은 당연한 반응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함께 애도 기간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슬픔이나 눈물 그런 것들을 강요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거나 추억하는 것에 대해 일부러 이야기를 못하게 막거나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지 마시고 죽었다, 사망했다 라는 구체적 표현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생명존중 학부모 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